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것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다 다뤘던 부분이니까 빼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완전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 잠깐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이 법칙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연구해서 만든 거고요. 아마 유튜브에서 제가 발표했을 때 대치동에서 5군데, 6군데에서 저한테 그러니까 컨택이 왔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법칙을 제가 따로 만든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 5대 법칙이다. 예. 첫 번째, 로 1. 학생부 종합 전형 꼭 써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말씀드렸죠? 숨겨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너무 많아요. 실적으로 73.7%라고요. 제가 보기엔 90%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한 몸입니다. one body, in a one body. 왜? 자소서랑 추천서는 전부 다 학생기록부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기록부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생부 항목들은 서로 연계해야 한다. 4번이랑 5번은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5번 능동적으로 움직여라라고 돼 있죠?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생부 종합 전형 잘 못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연대를 이제 학부대학에서 4.3을 찍고 1년 조기 졸업을 하면서 사업을 2개를 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하고 활동할 때 하고 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바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된 데이터인데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 비중이 34.77%. 어디 학교들이 있냐면 서울권에 있는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비중이 정시보다 높고요. 그 어떤 전형보다 더 높습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은 높아진다. 왜 그럴까?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리고 대학에서는 자기 입맛대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상위권 학교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위권 학교들은요,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원을 안 해요. 그냥 학생부 교과로 해가지고 돌려서 딱 내신 성적만 딱 내면 끝내야 아이들이 그래도 뭐 고생 안 했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죠.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 등등 이런 거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의 평균 나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략적으로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어머님들? 대략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2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3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4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꽤 되시고 5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20대가 많고요. 30대가 평균입니다. 나 처음 하셨군요. 예. 아주 뭐 오늘 어머님들 아주 들었다 놨다 하네요, 제가. 좋아요. 예, 기쁩니다. 예. 쳐보세요. 입학사정관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교수 겸 입학사정관이 있고 그냥 입학사정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방송에서 커트해 주시겠지만 입학사정관님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생활이. 그러니까 1년 계약직이 많고요. 그리고 석사생들한테 많이 줘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제안이 왔었습니다. 이제 입학사정관 부분으로 했어서. 근데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30대가 제일 많아요. 30대 여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나는 브릴리언트 이 학생 뽑아야 돼 이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200시간 이상씩 연수를 해요. 그냥 대학의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그냥 평가 기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염두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등을 이거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교과랑 비교과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비교과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B는 안일피입니다. 안일피. 그러니까 교과는 말 그대로 뭐 학업 역량 지표고 학생기록부 8번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근데 교과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모든 학생기록부 1번부터 10번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당연히 시험 보고 중간 기말 보고 수행평가 보죠. 그리고 여기 중학교 어머님들도 계신데 아셔야 될 거는 중학교 때는 성적이 절대평가제였습니다. 성취도 평가제라고 하죠. A, B, C, D, E로 되어 있는 90점 넘으면 얼마고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자사고 가려면 뭐 오래기 나와야 된다. 이렇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완전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상대평가제인데다가 근데 요새는
성취 평가제인 A, B, C, D, E를 병기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나와야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교과고, 비교과는 안일비.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학생교육부에 들어가는 모든 항목들을 다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비교과는 교과 아닌 학생기록부 안에 있는 전부 다다. 끝.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비교과는 주로 전공적합성을 드러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기록부 8번을 뺀 나머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 비교과에 대해서는 뒤에서 학생기록부 항목을 짚어드리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뒤에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말씀 이제 아까 다 드렸던 거고, 자, 이거는 아마 이것도 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기록부와 학생기록부의 그림자들의 조합이다 라는 건데, 저희가 실제로 자기소개서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학생기록부를 갖다 놓고 자기소개서를 갖다 놓고 각 항목별로, 자, 자기소개서 1, 2, 3번은 아시다시피 대교육 공통이죠. 연결시킵니다. 계속. 그래서 팩트를 여기서 끄집어내고 I와 인터뷰를 통해서 스토리를 끄집어내고 느낌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해본 건데, 수학실적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에서도 어필할 수 있고 의미 있는 활동 3가지 안에서도 넣을 수 있죠. 뭐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아리로. 동아리 뒤에 나올 건데, 동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활동 3가지 또 넣을 수 있고, 인성 가치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성이 뭐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각 항목들은 자기소개서랑 깊이 있게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학생기록부 단순하게 비교과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자기소개서 1번에 들어갈 거리겠구나, 이게 2번에 들어갈 거리겠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대입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예. 자, 이제 여기서 정말로 이제 연구 성과들이 좀 나오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3대 가치입니다. 첫 번째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자기주도성, 세 번째로는 인성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헷갈리시잖아요? 네, 찍으시고요. 네. 자, 헷갈리시죠? 솔직히 전공 적합성이 뭐야? 자기주도성이 뭐고 인성 가치가 뭐야? 헷갈리시죠?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이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짚어본 거는, 전공 적합성이 뭐지? 도대체? 자,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전공 적합성입니다. 오늘 뭐 아주 연예인 된 것 같네요. 네, 아주 많이 찍으시는데. 네, 첫 번째로는 전공과 관계된 직접적인 활동 및 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의대를 보내고 싶다. 의학 캠프 보내시는 거예요. 의학 소논문 하나 쓰는 겁니다. 뭐 의학 캠프 보내고, 아니면 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학교에 온다. 그 선생님하고 인터뷰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직접적인 전공 적합성이고요. 심지어는 요새 어머님들 어떤 대회 있는지 아세요? 대회 중에, 교내 대회 중에 심폐소생술 대회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의대 애들 비교과 만들어주기 위한 것도 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심폐소생술 대회가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마네킹 갖다 놓고 이거 해가지고 그 안에 공기 이렇게 넣고 빼고 한대요. 그거 상 받으면 좋은 거죠. 직접적인 전공 적합성이 되겠죠. 저희가 학생기록부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기초적 전공 적합성은 뭐냐? 그런데 어머님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친 요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서울대에서 밝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직접적인 전공 적합성처럼 무조건 뭐 의대 가야 된다고 무조건 뭐 의사, 뭐 의대 캠프 보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는 의사를 뽑는 게 아니라 의대에 갈 아이들, 그러니까 의사가 될 아이들을 뽑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대에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역량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학 잘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생명과학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소논문 같은 걸 쓰거나 활동을 하더라도, 심화 활동을 하더라도 다 이 교과 과정에서 약간 심화된 기초가 튼튼한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게 바로 서울대 입장이고, 나머지 학교를 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무늬만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뭐 의학 캠프 갔다 왔다고 의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죠. 그 역량은 물론 학업 역량이겠고요. 그래서 뭐 교과목 기반 소논문입니다. 소논문을 쓰시려거든
교내 대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교내에 있는 어떤 교과목과 연결해서 약간 심화된 형태로 소논문을 쓰셔야 점수를 얻습니다.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소논문이 다 어떻게 변형돼서 지금 학교들이 하고 있다. 탐구 토론 대회, 탐구 대회 등등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행평가에서도 이런 보고서 쓰는 게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어필이 됩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인성입니다. 자, 인성. 이거에 대해서 누가 결론을 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서 인성이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인성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지? 인성하시면 뭐 어떤 단어가 제일 떠오르세요? 배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어떤 부분이요? 착하다죠? 안 그렇습니까? 착하다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대학 입시에서 인성은요, 착하다라고 단순하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 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왔는가가 바로 인성입니다. 학교, 학급, 동아리, 프로젝트, 참여 공동체 등등 여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하고 맞부리 치겠죠. 그럼 서로 어떤 트러블도 생기고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해결해 왔는지예요, 인성이.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를 다 인성의 대표적인 가치로 뽑죠. 맞지 않습니까? 서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기록부의 7번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10번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 안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요새 예민한 부분이고 학교 선생님들, 담임선생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오늘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인성은 근데 착하기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인성이 오히려 더 비효과를 해야지 인성을 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말씀드렸죠. 인성이 뭐라고 했냐면 학교나 학급이나 동아리나 프로젝트 등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어떻게든 공동체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교내 공동 참여 대회를 하는 겁니다. 팀 대회를 왜 나갑니까? 단순하게 전공적 합성만 상장 하나 늘리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인성 가치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팀 탐구 토론 대회든 팀 탑 발표 대회든 다 어떤 인성 가치까지 잡을 수 있다. 공동 수상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더 좋아요. 공동 수상을 하게 되면 공부만 잘하고 학업 역량만 높고 이게 아니라 인성까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스토리가 쌓일 겁니다. 이제 팩트로 학생기록부에 이렇게 남겠죠. 뭐 교내 과학탐구 토론대회 1위. 그러면 이제 입학사정관이 묻습니다. 이때 뭔가 힘든 일이거나 뭐 갈등 같은 거 없었니?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때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입장이 많이 달라서 제가 비록 어떤 리더는 아니었지만 제가 조언으로서 더 어떤 중재안을 내놔서 그들이 잘 합의를 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스토리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느낀 점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학생기록부에 넣고 자기소개서의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인성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점이죠. 세 번째, 자기주도성이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세요. 자기주도성, 뭐 말이 많죠. 뭐야, 그냥 자기주도적으로 하면 자기주도성을 충족시키는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주도성은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자기주도 학습을 인정받느냐? 아니요. 성적의 상승세 혹은 높은 내신 등급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요. 웃긴 게 아니라 어머님들 생각하셔도 애매모호한 거, 인성 혹은 뭐 자기주도성 이런 거 어떻게 평가를 해?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활동을 해야지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찾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과학적 원리예요. 정말 활동을 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세운 가치가 그렇게 추상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 이게 제가 찾은 부분인데 성적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학습 참여도가 높아야 돼요. 이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거는 뭐 내신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신 등급 자체가 좋으면 보여주지만 저건 어떻게 증명하죠? 8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 500자 칸이 있습니다. 거기 방과후 학교를 얼마나 잘 참여, 이건 꼭 적으세요. 방과후 학교 참여도가 자기주도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방과후 학교를 그만큼 들었다는 건 자기가 학원 갈 시간을 쪼개서 그만큼 학교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상, 성실상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중에 뭐 행동특성면 종합외견이나 이런 쪽 써주시는데 자습 시간에 한 번도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도 빼지 않고 열심히 학교에서 자습을 했기 때문에 주는 상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높은 학교 학습 참여도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전략 그렇게 짜셔야 됩니다. 무조건 학원을 보낸다? 아닙니다. 독이 됩니다. 오히려 학교에 앉혀 놓으시는 게 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학교생활기록부 8번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성적 현황 혹은 8-2번 세부능력의 특기사항 혹은 뭐 자기소개 1번, 2번에도 다 자기주도성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환경, 어머님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도대체 이거 뭐 누가 작성하는 거고? 누가 여기 이 게임의 플레이어지? 네. 네, 아마 이렇게 정리한 거는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생기록부를 적어주는 사람은 딱 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세 사람은 아니죠. 세 대상인데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게 무려 저런 항목이에요. 담임선생님이 키를 쥐고 계신 겁니다. 학생이 죽느냐 사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에 보내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 선생님들이 좀 더 참여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입시에 좀 더 밝으시기 때문에 학생기록부 서술이 굉장히 잘 됩니다. 두 번째,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 안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등급 나오는 거 말고 거기서 과목별로 선생님이 써주시는 게 이분들이 써주시는 건데 이것도 적으시면 좋겠어요. 모든 학생기록부 항목 중에서 가장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특도 좋고 뭐 좋으면 다 좋지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 학업 역량 드러낼 수 있죠. 자기주도성 드러낼 수 있죠. 거기서 심지어 선생님들 이렇게도 써주세요. 그냥 애가 단순히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아이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줘서 성장하게 되었다. 인성가치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서 전공적합성적인 것도 막 끌어내서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셔서는 안 돼요. 왜냐? 학원에 보내면 아이들이 설령 내신은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빵점을 겁니다. 굉장히 안 써주실 거예요. 1등급 맞으면 뭐합니까?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시는데 맨날 자는데 좋게 써줄까요? 안 써줍니다. 어떻게 하는 학생이 더 좋은 학생일까요? 내신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알고 싶어요.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진짜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이번에 제가 발표할래요. 이런 애들이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죠. 두 번째로 독서 활동 상황에 과목별 독서가 있습니다. 요거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제가 제 어떤 임상 경험상 50%가 넘습니다. 뭐야, 과목별로 독서가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체능에서도 독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스포츠과 기술과정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뒤에 실제 특목고 학생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담당, 창의적 체험 활동을 동아리 선생님들이 써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작성 환경인데, 그 다음 것도 제가 개발한 건데요. 네, 이것도 제가 개발했어요. 도대체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게 되냐? 너무 궁금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써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찍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네. 선생님들이 바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절대로. 왜?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써주시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20명, 30명, 40명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름 정당성도 있어요. 학생이 어떤 선생님께 제공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학생의 활동을 가장 잘하는 건 학생 본인이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은 담임선생님, 교과목 담당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들께 세 가지 형태로 자료나 이제 여러 가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부 기록 그대로 써줄 테니까 그대로 갖고 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할까요, 요새? 이런 형태가 되려면 학교 안에 학생기록부 시스템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기록부 기본 폼에다가
아이들이 쓸 수 있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학교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고입니다. 하나고입니다. 하나고가 왜 이렇게 스카이를 잘 보내냐? 아이들이 학생기록부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르는 학교가 어딜까요? 올해부터 상상고입니다. 네, 저희가 하도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상고 학생들도 수없이 왔습니다. 그 학생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올해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상상고도 정시 위주의 학교에서 수시 위주의 학교로 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활동 근거나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 너 그거 어필하고 싶으면은 그 자료 갖고 와.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세 번째로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는 우리 학교의 희망. 너는 우리 학교의 영웅이기 때문에 너 그냥 얘기만 해. 그냥 써줄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많진 않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기록부는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생기록부를 쓰시더라도 정말로 학생들이 제시한 거를 그냥 받아서 적으시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셔서 적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맹점은 학생기록부를 누가 써주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그 서술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되게 억울한 거죠. 학생이 활동을 그만큼 했는데 이러한 전달 체계 때문에 학생기록부 안에 기술이 덜 된다면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만들었는데요. 되게 특이하죠? 이거 간단해요. 앞에 걸 그대로 이은 건데 학교의 역량과 담임선생님의 역량과 교과선생님의 역량과 동아리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학생기록부가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도. 전교 1등은 뭐 20페이지, 30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근데 제가 봤던 학생기록부 중에서 3페이지짜리가 있었습니다. 네, 9등급 학생이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었습니다.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 공교육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머님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강남 어머님들께 돌 던지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건 학교의 책임이 큽니다. 어머님들을 왜 원망합니까? 어머님들한테 왜 컨설팅 업체 찾는다고, 왜 누구한테 이런 거 맡긴다고, 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님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학교에서 안 써주는데, 우리가 활동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교육이 선생님들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어머님들은 계속 찾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기록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마다 역량이 그렇게 차이 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기록부 작성 환경을 좀 말씀드리면 진로희망사항은 이제 200자 자율활동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목별로 각각 500자가 적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총 합쳐서 500자가 아니에요, 어머님. 만약에 그 연도에 교과목을 10개를 수강을 했다면은 10개 곱하기 500자 한번 해보십시오. 5,000자가 더 적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이고요. 요새 학생기록부를 선생님들이 적는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시면 동아리 활동이 500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새 동아리 활동이 워낙 붐이다 보니까 500자건, 1000자건, 2000자건 쓸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 많이 합니다. K외고도 있고 또 다른 K외고도 있어요. 여러 사례가 있는데 D외고도 있고. 근데 그 외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아리 활동에 1000자, 2000자 들어갈 거를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으로 빼서 적습니다. 자율활동, 진로활동에서 기록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튀지 않고 자수가 남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특목고들은 이미 이 공간을 동아리 활동을 어필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명목은 이렇게 두고 있어요. 정규 동아리는 동아리에다 적어주고 소동아리라든지 소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런 동아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다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일반고 어머님들 알고 계셨나요? 네, 학생기록부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는 어떻게 해서든 학생기록부의 빈틈을 찾아서 한 자라도 더 적어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일반고는 그런 노력조차 못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인 부분인데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대회, 경시대회, 자격증, 어학시험 성적, AP 해외봉사가 제거됐다라는 말씀은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요 그림은 또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그림인데 요 그림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나왔던 많은 도식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오면서 입학사정관제는 정말 평가 범위가 넓었죠. 경시대회, 자격증, 해외봉사, AP, 교회대회 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때도 학생기록부는 봤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이 휜자들을 걷어내고 노른자만 보겠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기록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해졌어요. 예전에는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서술이 되든 크게 상관 안 했었어요. 왜냐면 엄연히 이런 수없이 많은 어떤 추가 증빙 서류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학생기록부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리를 잘 해주는 학교와 그렇지 안 해주는 학교는 천지 차이가 나고 있고 관리를 잘 해주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좋고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 애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서술 차이는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자 이제부터는 학생기록부 1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은 이제 인적사항인데 인적사항도 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특기사항에 이런 게 좀 적힐 수 있어요. 뭐 부사망이라든지 이런 거 적힐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환경의 변화로 만약에 공부에 좀 어려움을 겪었으면은 자기소개서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평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소가 강남 등 교육특구 자, 몇 군데 있죠? 강남, 분당, 평촌 네, 있죠? 뭐 또 이제 목동도 있을 거고 많습니다. 근데 있을 때 약간의 사교육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울일진 모르겠으나 저는 이러한 경향성들을 많은 사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강남에 있는 학부모님들 아니면 뭐 이제 이렇게 특히 자사고 특목고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하시라고. 꼭 하시라고. 그래야 사교육을 좀 받았네라는 거에서 피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적사항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졸업, 뭐 입학, 자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보려고 하는 건 학폭위가 아니라 전학입니다. 그래서 자, 저 특사모에서 또 오셨는데 일반고와 특목고와 자사고의 그 전학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학생 케이스가 많아서 전학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자, 한번 좀 보죠. 일반고에서 특목고로 가는 케이스와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가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고에서 특목고 자사고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위기 안 좋아서요. 일반고에서 특목고로 혹은 자사고로 넘어가는 케이스 중에서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실패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쟁이 그렇게 센 곳에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일반고에서 특목고 자사고로 넘어가서 잘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냐? 남들과 경쟁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성적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특목고 자사고는 뭐 완벽한 1등이라는 건 없어요. 항상 바뀌기 때문에 너무 다들 공부를 잘해서 그런 성적 추이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전학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많이 좀 문제가 무조건 전학을 추진하는 거는 조금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목고에서 일반고 혹은 특목고에서 자사고로 가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목고에서 일반고가 가는 케이스라 내신 때문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목고 내신 등급이 분명히 안 좋은 등급이 앞에 학생기록부에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신 등급 좋은 일반고 등급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성적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나중에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반에 안 좋은 특목고 내신도 분명히 대학교에서는 참작하고 본다는 겁니다. 봅니다.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서도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전학을 갔다가 일반고 가서 전교 1등한 학생이 있는데 저는 그 학생한테 현재 지금 너 내신 등급에 만족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낮게 알아서 감가상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특목고에서 자사고로 옮기는 경우라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은 케이스를 다뤄봤지만 이 케이스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사실 특목고랑 자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사고가 특목고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특목고에서는요, 학생부 관리가 자사고만큼 안 됩니다. 네.
무슨 관리를 해주냐면 심화 교과 과목을 관리는 잘해줘요. 심화 교과로 따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너무 많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 동생도 과학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그 심화 교과를 듣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다 뺏겨요. 그리고 교회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내보냅니다. 특목고는. 특히나 경시대회 이런데 보내요. 그래도 나름 선양시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과고생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외고 학생들도 했습니다. 외고 대회 많죠. 그런데 외고는 대회가 많은 만큼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다 나가요. 모든 대회를. 특히 영어 경시 대회 외고에서 상 받기 정말 힘듭니다. K외고 학생도 했었고 D외고 학생도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자사고는 반면에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는 특목고에 비해서 학생 기록부를 우리가 잘 써준다라는 게 특목고에 비해서 비교우이다라는 거를 자사고 선생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 기록부 관련한 미팅이 상당히 잦습니다. 특목고보다는. 네.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까 하나고 말씀드렸듯이 학생한테 오픈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에서는 유리한데 특기자 전형에서는 특목고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자사고 중에서 예를 들면 하나고 같은 경우는 앱 개발 같은 거를 하는 이제 그런 동아리도 있어요. 자사고는 그 특기자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한테 밀리는 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내 활동을 더 심화시켜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예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만한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 냅니다. 실제로. 카이스트 2017학년도 특기자 전형 새로 신설됐어요. 2017년도 아시나요? 모르시죠? 카이스트 특기자 전형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특허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허 사장됐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뜨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학사정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오면서 잘려나간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17학년도 때 갑자기 카이스트가 특기자 전형을 신설하면서 발명과 특허를 넣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넣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이런 실제로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들, 기본적으로 영재고도 있겠고요. 물론 영재고는 자사고도 아니고 특목고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만, 자사고도 굉장히 접근하기 쉽습니다. 앱 개발, 이런 부분들, 아니면 IT로 따로 연구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사고는 동아리라는 무기를 가지고 특목고 학생들과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가 특목고보다 제 판단으로는 특기자 전형에서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계사항을 좀 보면, 추계사항은 간단합니다. 무단 안 하면 되고, 이제 질병이나 여기는 이제 기타 결석만 좀 보시면, 질병 결석이나 기타 결석 같은 경우는 참작을 좀 해줘요. 점수를 깎진 않아요. 근데 너무나 질병이 많을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얘가 우리 대학 들어와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건강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하겠죠. 기타 결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결석이에요. 예를 들면 저기 보시면 기타 결석 하루가 있는데, 저기 특기상에 모간병이라고 있죠. 어머님이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기타 결석이에요. 점수 전혀 깎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소개서거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지만, 무단 결석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세요. 속칭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3회 이상부터 깎인다, 4회 이상부터 깎인다.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경향성은 뭐냐면은, 보통 정시에서는 지각, 조퇴, 결과, 지각을 3번 하건, 조퇴를 3번 하건, 지각을 2번 하건, 조퇴를 1번 하건, 이 3개의 합이 3이 되면 무단 결석 1회로, 그러니까 무단 지각 3회면 무단 결석 1회, 무단 지각 2회, 무단 조퇴 1회면은 무단 결석 1회, 이렇게 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 결석 말고도 무단 조퇴나 무단 지각이나 무단 결과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수상 영역입니다. 아마 비교과 부분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쪽을 많이 주목하실 텐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얘기일 거예요. 교내상만 반영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핵심은 교내상도 교내상인데 모의고사 관련한 수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고1 모의고사 시험 보고 오면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고2 때 모의고사, 고2 6월 달부터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고2 11월 모의고사는 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너무 힘주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1학년 모의고사는 실제로 3학년 때 맞닥뜨리는 그 평가원 모의고사랑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도 없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중에서 평가원 모의고사는 단 2번밖에 없습니다. 3학년 6월과 3학년 9월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지역 교육청, 교육청이에요. 서울교육청이든 어디 교육청이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어떤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모의고사 관련해서 교내 수당을 주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뭐 잘 봐서 좋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있겠죠. 만약에 학교에서 독서실을 소독서실이든 대독서실이든 뭐 꿈나무반이든 뭐 스카이반이든 그 반을 만들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 모의고사 성적을 반영시킨다면 열심히 하게 하십시오. 무조건 그런 반 안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이면 일반고 학생일수록 그래야 학생기록부 기록의 기회가 옵니다. 상이라도 하나 더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이제 유튜브에서 공신닷컴, 그러니까 강성태 씨의 그 공신닷컴에서 아주 어머님들의 그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을 제가 다 풀어드렸던 건데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경력이 많으면 유리할 것인가? 유리합니다. 당연히 유리한데 정말로 수상 실적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수상 실적이 20개, 3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판단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떤 판단력?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소개서에 1번에 분명히 학업 역량에 대해서 드러나려고 하는데 엉뚱한데 그 사항이 되게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항을 어떻게든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하고 싶어요. 그 선을 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있는 활동 3개. 여기서 머리 터지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3번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인성같이 써라고 하는데 자기는 저 이거 1등한 거니까 그냥 이거 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팩트, 어디 있는 거, 학생기록부 안에 있는 팩트.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느낌, 필링.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아이가 팩트를 잘못 선정함으로 인해서 스토리가 빈약한데 팩트를 되게 좋고 거창한 걸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가 엉망이 되는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봤고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교내, 그때는 저희 때는 교내 외상을 다 받았었거든요. 제가 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국대회 상도 있었고. 근데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1등상 무조건 전국대회 1등 한 거 이거를 써줘야지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서술식이 아니라 나열식이 돼요. 다릅니다. 나열식, 서술식은 자기 어떤 느낌이나 감정들을 풍부하게 담은 부분인 거고 담는 서술인 거고 나열은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났어요. A, B, C, D, E 이런 거 했어요.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이 화려하면 유리할까? 그런 이유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상이 화려함에 너무 속지 마시라는 부분. 모집 단위 관련 수상 경력이 중요한가? 당연히 중요하죠. 경제학과 학생은 경제학 관련된 상들이 되게 중요하고 중국어 쪽으로 관련 학생들은 중국어 관련된 상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인성 관련한 수상 경력이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효행상, 모범상 이거 쓸데없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면 학생기록부가 신뢰해요. 아무리 성적 좋은 애들이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상, 개근상 찍혀 있다면 나쁘게 볼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공동수상도 개인수상만큼 중요한가? 중요하죠. 수정하겠습니다. 공동수상도 개인수상만큼이 아니라 개인수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죠. 인성가치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개발한 부분인데 인문사이든 과학공학이든 문화예술이든 의학생명이든 각 부분의 각 어떤 전공에 맞춰서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많은 스펙들을 쌓아놔야 합니다. 사실은 스펙이라는 얘기가 좀 잘못됐고 제 말씀은 뭐냐면 너무나 한 분야로만 상이 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상 실적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예를 들면 문과 학생이면 인문사회 담당 선생님이 계시고요. 과학공학이면 과학공학 전문 선생님이 계시고 문화예술이다. 아이가 뭐 한예종을 가고 싶다. 혹은 뭐 예술 분야를 가고 싶다면 그쪽 선생님도 계시고 의대 가고 싶다면 거기 담당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 학생들이 짜야 되는 꼭 얻어야 되는 그런 어떤 교내 대회들을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하나하나씩 같이 준비해 갑니다. 저희는 대필 절대 안 합니다. 아이가 참여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문제는 아무리 대회에 대해서 혼자 열심히 준비해도 상을 못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K9, 강남에 있는 K5고 학교 케이스, 학생 케이스 사례인데, 아이가 어떤 전이었죠? 어떤 대회냐면은 인포그래픽이라는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정보를 이렇게 되게 눈에 보이게 띄게 그래프도 막 화려하게 넣고 막 그림 넣고 이런 대회였는데 아이가 정말 잘했어요. 인포그래픽 대회는 무조건 얘가 1등 받아야 될 퀄리티인데 전교 1등이 정말 못한 퀄리티인데 걔 1등상을 받아버립니다. 우리 애가 왜 3등상이죠? 봤더니 전교 2등, 2등상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력 제일 좋은 애가 우리 애인데 3등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내대회는요, 대회 그 자체 실력 이외에도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이 채점하시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부종합전형은 사업이에요. 진짜. 학생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학생의 평판입니다. 학생이 만약에 학폭 한번 일으켰다. 평판이 안 좋다. 이러면 뭐가 안 좋냐면은 팀으로 못합니다. 팀으로 해야지 인성가치도 할 수 있고 여러 대회도 나갈 수 있는데 같이 할 팀원이 없네요.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적 상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상 준비뿐만 아니라 성적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특히 수상 실적에서 좋은 실적들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 걱정하실 거예요. 도대체 여러 가지 비교과 다 하고 수상 실적 언제 대회 나가서 언제 상을 타라는 거야?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수능 공부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데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 간단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톱니바퀴. 그냥 한 활동만 하고 딱 단절하지 말고 연결 다른 활동과 교내 활동과 연결 지을 걸 생각하라는 거죠. 단순하게 수상 경영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소논문대회를 나갔다고 하죠. 나가죠. 예를 들면 생명 소논문대회를 나갔어요. 설사 대회에서 수상을 못한다고 한들 자기가 만약에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생명 동아리에 만약에 가입하고 있다면 그 자기가 한 소논문을 발전시켜서 나름의 조그만 학회도 열 수 있고요. 나름 어떤 전시회도 열 수 있고요. 저게 동아리에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런 생명 부분을 열심히 수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걸 가지고 봉사활동, 멘토링 하면 되죠. 생명과학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교내 활동들을 연결시켜야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시간이 세이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교과 심화 공부와 교과목 공부와 수상 경력을 따로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내외 어떤 대회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 교내 토론대회 이런 거, 교내 탐구 토론대회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무슨 주제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뜬금없는 주제, 교과와 관련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경제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제 소논문, 사회 탐구 소논문 대회가 있네요. 나갔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 그거 상 받았다며? 교과 시간 한번 발표해봐.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더 깊게 공부를 해가지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온갖 그런 그 소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적게 돼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경제 교과서랑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거 이번에 배웠던 독점이랑 같은 개념인데요? 선생님, 이번에 경제 교과서랑 과점이랑 개념인데 그거 덧붙여서 제가 발표 한번 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게 대학 공부고요. 대학교 때 이렇게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6번째, 진로희망상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 때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어떤 이유냐면 이것도 또 다른 저희 무기이긴 한데 진로 선택 동기, 이유, 계기 이런 걸 이제 여기다 희망사유로 200자를 적게 하는데 이런 형태예요. 특기 또는 흥미 적게 돼 있고 특히 1학년 학부모님들 잘 주목하세요. 학생, 학부모 이렇게 진로 희망상 적게 돼 있고 희망사 적게 돼 있는데 이거 아마 왔을 거예요. 대충 적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진로는 지금 이 학생기록부가 배라고 하면은 키입니다. 키. 방향성을 쥐고 있는 키라는 거죠. 진로는 봉사, 독서, 대회, 학업 등등에 대한 키를 쥐고 있어. 왜? 결국 아이가 그 어떤 활동들을 가지고 어떤 학과로 갈 거고 그 학과는 진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진로의 결정, 네, 이제 두 번째, 진로의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일치돼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는 게 보기가 좋아요. 네. 세 번째로 입시적인 관점 또한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그래,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근데 내신 6등급이네. 일반 모드 6등급이네. 조금 힘들죠. 학생부 종합 전형 의료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입시적인 관점도 고려해서 맞춰 나가셔야 되는데 아마 그 다음 보여드릴 PPT가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자, 제가 붙인 용어입니다. 진로 스위칭. 미래 비전에서만 붙이고 있는 용어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어요.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까지 달려왔는데 3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아요. 어떡하지 이거? 진로를 이거를 틀지 않으면은 의대라고 쓰면 어차피 의대 못 갈 건데? 혹은 의대라고 써버리면은 다른 과로 돌리지도 못하잖아. 3학년 때 이 진로 희망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희망학과랑. 거의 직결된다고 보셔도 돼요. 물론 직결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그 발레도 찾아냈지만 나중엔 제가 그것도 결국은 다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혹시 뭐 대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물음표인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교 1등 학생이 왔어요. 그런데 얘는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의대를 쓰는 게 너무 두렵대요. 무섭대요. 그래서 서울대를 쓰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울대는 가야 된다. 의대는 싫대요. 어디 과로 돌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생 기록부를 검토를 쫙 해봤고 학생 학부모님과 인터뷰를 쫙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 학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공대 가도 돼요. 아 그래요 어머님? 우리 공대 가도 상관없어요. 의대 목숨 거는 집 아니에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토한 거 뭐냐면 학생 기록부를 10번 20번씩 보니까 아이가 화학이나 지구과학도 성적이 좋은데 물리 성적이 좋네요. 그리고 3D 프린터에 관한 여러 가지 소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 광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논문도 썼고 나름 연구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 학생 케이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3학년 때 의대에서 바꾼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한 케이스는 의학에서 그러니까 의대로 가고 있었으니까 공학이라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의학과 공학을 결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의공학자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돌린 케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분 또 이 부분입니다. 의학에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는 생명 쪽으로 굉장히 많이 또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수의학과를 또 가려고 했었던 친구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렸냐면 아이가 또 수의학이나 생명과학과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의학에서 생명으로 전환을 시켜서 생명공학자나 수의학과로 튼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부리는 마법이에요. 실제로 정말로 이 부드럽게 이 흐름을 돌리는 게 아시다시피 작은 모터를 돌리는 거 쉽죠. 하지만 이미 3학년 중순까지 온 거는 거대한 배예요. 그 거대한 배의 방향성을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놓는 거. 그게 바로 제가 개발한 진로 스위칭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학부모 학생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스위칭.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생은 무조건 항공대를 가야겠대요. 파일럿. 어머니는 무조건 너는 선생님이라. 여기서 제가 아주 조금 자랑 덧붙이자면 천재적인 방법을 하나 고안해내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파일럿 항공대도요 어머님 교대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하나를 통일하세요. 만약에 파일럿으로 통일하신다면은 이 전형을 가지고는 파일럿, 그러니까 항공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넣으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반영하니까. 그리고 교대를 학생부 교과로 넣으세요. 네, 그렇게 넣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실제로는 그 부분보다도 아예 학생 기록부를 검토를 해요. 그래서 파일럿에 좀 더 맞는 기록들이 많은지 교대 쪽에 좀 더 맞는 기록들이 많은지를 봐서 그 방향성을 결정해버립니다. 아주 부드럽게. 세 번째, 진로의 폭을 넓혀 학과 선택을 다양하게 하고자 스위칭. 이것이 바로 제가 진로 스위칭을 하게 된 계기였고 학부모님께 처음으로 찬사를 받았던 때였어요. 정말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케이스인데 첫 번째 때는 이제 역사학자 1학년 때 2학년 때도 역사학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머니 고민은 우리 애 저기 사학과로만 쓰기는 좀 그런데 사학과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제가 이걸 어떻게 돌려놨냐면 학생 기록부를 쫙 보니까 소논문 쓴 것도 있었고 뭐 UCC 대회 나간 것도 있었고 아이가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대에 선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 단어로 딱 키워드를 붙여버립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공개를 안 해놨거든요. 컨텐츠라는 단어를 붙여버립니다. 역사 학자가 아니라 역사 플러스 컨텐츠. 역사 컨텐츠 기획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첫 번째 역사학과 지원 가능하고요. 두 번째 역사 컨텐츠학과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 컨텐츠학과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릴 수 있고, 컨텐츠를 어떻게 알릴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집중한다면은 언론 홍보 영상학과도 지원 가능하죠. 이게 바로 진로 스위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는 4가지 항목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율활동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활동들이에요. 뭐 학급회, 학생회, 모의의회, 입학식, 졸업식. 그래서 여기 이 자율활동은 사실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님들이 잘 안 보십니다, 이쪽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간이 남으니까 말씀드렸듯이 특목고나 자사고는 이 공간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동아리를 여기다가 집어넣기 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실제로 동아리를 만든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경기권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만든 케이스인데, 자율 동아리인데, 아시다시피 동아리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창체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자율 동아리는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동아리고, 창체 동아리는 학교에 원래 있는 동아리인데, 자율 동아리, 창체 동아리 합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지원한 동아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가세요. 동아리 활동은 여러 활동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 다 담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모든 비교과를. 소논문도 담을 수 있고, 봉사도 담을 수 있고, 여기서 인성가치도 담을 수 있고, 학업도 담을 수 있다. 왜냐면 동아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자율동아리는 아예 그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학생이 짜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인성가치가 부족하네? 야, 그럼 이번에 우리 동아리 봉사 가자. 아, 나 협력이 좀 부족하네? 야, 이번에 우리 동아리 한번 소논문 한번 써보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경기권에 있는 모 학생을 실제로 같이 만든 동아리예요. 물론 제가 참여한 것보다 그 학생이 훨씬 더 많았죠. 매크로 이콘이라는 동아리인데, 매크로는 뭐냐면은 것입니다. 이콘은 이코노믹스의 약자고요. 거시경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시경제학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제 후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혹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요. 이제 여기 있는 이거는 유명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따서 간 건데, 이거는 제가 그 학생한테 그냥 일부러 폼나라고 아주 그냥 던져준 초안이에요. 학생이 이걸 다 한글로 바꿔서 했죠. 이거 제가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초안을 그냥. 근데 물론 이걸 이 학생이 그대로 받아들였냐? 아니죠. 같이 토론을 해서 무리다 싶은 거는 좀 빼고, 같이 하고 싶은 건 좀 같이 하고, 이렇게 좀 한 건데, 세팅을 먼저 하고 기본적으로 배울 거 배우고 깊이 배우고 활동을 하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논문을 도출하자 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는데,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좀 배우자.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기본은 케인즈이기 때문에 케인즈 이론도 배우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결국은 writing the paper, 논문 하나 써보자 라는 거였는데, 이코노믹 텍스트북과 이코노믹 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학교는 경제 교과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교과서를 가지고 여기서 학습을 합니다. 이 동아리 안에서. 거기서 거시경제랑 관련 있는 부분만 스터디를 해요. 그리고 이코노믹 텍스트북은 뭐냐면, 이제 반대네요. 이코노믹 북은 그냥 경제학 책들이에요. 그럼 거시경제학 책들을 여기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독서활동 상황에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오늘 자격증은 얘기를 안 할 건데, 안 했는데, 자격증 중에서 학생기록부에 넣을 수 있는 테셋, 자격증을 여기서 아예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테셋도 해서 자격증도 얻고, 텍스트북, 그러니까 경제 교과랑도 연결시켜서 세부 특기 사항에서도 넣고, 그 다음에 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책을, 열심히 경제책을 읽어서 독서에다가도 넣고. 천재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요건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소논문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 학생의 어떤 목표였고요. 이거 덕분에, 이런 어떤 아는 학생이 잘 구성을 한 덕분에 경쟁률이 16대 1이 넘었대요. 신청자가. 예, 그 정도로, 네. 당연히 이 학생은 회장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시간을 그 자체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 지방대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서울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의학계열 지원 학생들은 좀 주목하긴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정신과를 가고 싶다면,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ADHD 학생들이 있는 어떤 그런 병원이나, 아니 ADHD 학생들이 모여있는 어떤 고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의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어떤 동물 단체들 가서 봉사를 하든지, 이렇게 미래에 내가 도움을 줄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이 예전만큼 그렇게 파괴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뭐 갑자기 100시간, 200시간 몰아친다? 의미 없어요. 그냥 2주일에 한 번이어도 좋고 심지어는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 꾸준히만 하십시오. 꾸준히. 이게 다 어디 들어간다? 결국은 자기소개서 3번 그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의 케이스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그냥 꾸준히 만들어 나간다. 장기적으로 해야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진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학교들이 요새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이것도 자율활동이랑 똑같이 그냥 알맹이 없는 것들이 막 적히는데 갑자기 밑에 그것보다 요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요새 그 진로에 대해서 나가서 발표하는 대회 같은 거 좀 아시나요? 무슨 대회죠? 전진대회, 그쵸? 학교마다 이름 달라요. 근데 점점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나가서 발표하는 대회를 만드네요. 왜 만들까요? 여기다가 적어주기 위해서예요. 진로 활동에다가. 물론 지금은 또 2015년도에 비해서 2016학년도 올해 5월쯤에 학교생활기록부가 또 개정이 됐어요. 작성이. 그래서 어떤 수상을 못하면 그 어디서도 적을 수 없고 수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상 실적에밖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로활동에서는 나름 어떤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이제 진로활동에서 많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내신에 대해서는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내신 등급 자체만 정량적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이제는 주요 과목 위주로 주로 평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왜냐면 입학사정관제가 커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기록부는 굉장히 조그만한 평가 잣대로밖에 역할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종합 안에 있는 내신도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외부 어떤 조건들이 다 빠지고 학생기록부만 남음으로써 내신도 단순하게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그냥 내신의 어떤 등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이 올라가는 점, 비교과랑 얼마나 잘 연결돼서 세부 특기사항에 적히냐는 점,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얼마나 잘 드러내게 되느냐는 점에서 내신이 같은 등급이어도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꼭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들, 내신이 평균 1.3등급인 친구가 있고요. 1.5등급인 친구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할 때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그러니까 그 이외에 비교과 조건이 다 똑같다고 할 때 누가 좋은 대학에 갈까요? 누가 좋은 대학에 갈까요, 어머님들? 1.3이 있고 1.5가 있습니다. 1.3?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볼까요? IT 업계에 가본다고 예를 들면 해보죠. A라는 친구는 본인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단위수에 집착합니다. 정보 과목, 그까짓 거. 2단위밖에 안 되는데 가서 컴퓨터 하는 거 아닌가? 괜찮아. 정보 과목을 6등급을 맞아버립니다. 아니면 뭐 4등급을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국영수만 챙깁니다. B라는 친구는요. 그와 다르게 정보 과목은 어쨌든 컴퓨터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꼭꼭 1등을 맞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비교과들과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이과이기 때문에 특히 물리 과목을 올 1등을 맞고 문과 과목을 좀 못하더라도 이과 과목은 거의 다 1등을 맞았어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 갈까요? 만약에 IT 쪽을 노린다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내신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그 1점 몇 등급이다, 2점 몇 등급이냐에만 집착하세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적합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문은 다 아시죠? 뭐 국어, 영어 이런 사회 과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과는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지원하는 학과랑 연결된 과목. 내신 등급의 평균 6등급이어도 정말로 일반고 6등급이어도 정말 그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 최소한 그 한 과목만 5, 1등급을 찍으면 그 학생 인서울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해요. 자기가 가려는 과랑 가장 연결성이 높은 교과목은 무조건 1등을 맞아야 됩니다. 그게 국영수든 아니든. 단위수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신 상승세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제일 많이 쳐준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대입니다. 연대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학업 부담과 경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열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은 상승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연계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내신 등급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들?
뭐 교과가 가장 중요한 요소,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 성적 향상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세분염의 특기사항에서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잘 보시면 과목이 있고요. 밑에 이렇게 있죠. 이게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입니다. 방과후 학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개인별이고 이게 과목별이에요. 각각 500자, 이거 500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적혀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분염의 특기사항 특히 과목별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적혀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뭘 공부했냐, 어떻게 공부했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냐, 어떻게 공부했냐, 어떤 활동을 했냐. 그 활동은 대부분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10점 만점에 10점 맞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해서 학생기록부 안에 들어갈 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요거 독서만 보면 끝날 건데 가장 저희 핵심적인 에센스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독서활동 상황. 이런 얘기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통도서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기록을 하게 해야 되지? 과목별 독서는 어떻게 기록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공통독서 천자 기록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학교의 독서관리 시스템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학교마다 독서관리 시스템이 다 달라요. 어떤 헤드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넣어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담임 선생님이 다 챙기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려야지 기록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수기로 써가지고 가야지만 학생기록부에 올라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거를 어떤 상과 연결시켜서 학교에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독서관리 시스템은 어떻지? 우리 학교가? 두 번째, 한꺼번에 너무 많은 책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공통독서는 교과 목적 분류가 없어요. 어떤 과목, 어떤 형태의 독서도 넣을 수 있어요. 뭐 수학도서든, 뭐 과학도서든, 사회도서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난 전공적 합성 살려야겠다, 인성 살려야겠다, 학업역량 살려야겠다면 그로 관련된 책들을 자기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이게 되게 중요한데 4번이 책을 전체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면접 때 전체 다 못 물어봅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어떤 걸 물어볼까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생활기록부에 있는 그 내용을 물어보겠죠. 생활기록부의 그 핵심 내용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부분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책 안에서 자기가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4단원만큼은 굉장히 잘 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책 읽고 뭐가 바뀌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실제로 학교 생활 안에서. 그럼 그거를 연결시켜서 또 학생기록부 안에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목별 독서 이제 이 기록 전략만 보고 케이스만 보고 끝낼 건데 한 3장 정도 남았어요. PPT가. 과목별 독서의 이게 다 나머지 똑같은데 본인의 성적 등급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과학 등급 성적이 막 올랐어요. 기세를 타는 겁니다. 그럼 아예 과목 독서에다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넣어서 이 과학 독서 상승세랑 연결시켜서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광원에 대해서, 빛의 광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단어에서 열심히 공부 성적이 올랐다면 그 관련한 책들을 넣어주는 거죠. 같이 공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똑같고요. 이제 이거는 예인데요. 특목고 실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학생기록부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같이 작업한 결과물인데 잘 보시면 여기서 어떤 걸 관심 있게 읽었다도 있지만 뭐를 알게 되었음을 보시면 책을 읽으면서 미디어가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사회에 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그러면 교수가 이 책 작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질문을 받으면 책에 대한 질문인지도 몰라요. 미디어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잠깐만, 이거 여기서 했는데 이거? 근데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예,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요. 본인이 되게 잘 본지도 몰라요. 실제로 책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이게 요새 면접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 잘 적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해된 설문조사를 통해 미디어로 인해 자극적인 것에만 관심을 하는 현재 학생의 문제점을 연구하게 되었다. 책이랑 연구활동이랑 연결되죠. 또 다른 교내 활동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히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이거는 일반고의 책 선정 케이스인데
법과정치라는 교과목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사 과목도, 그러니까 한국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렇게 좀 넣어줬고, 조선시대 정치에 대해서, 혹은 스포츠와 법, 이런 식으로 좀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지나갈게요. 그리고 특목 케이스 중에서 앤서니 기든스의 책을 또 있는데, 이 책도 보면 마지막만 볼게요. 성차와 페미니즘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어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한다. 지금 당장 어떤 교내 활동과 연결되진 않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연결이 되죠. 이런 식의 서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된 거고, 이제 특목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일본어, 이제 이건 외국 케이스인데, 보시면 마지막에 독서 활동에서 얻은 기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본어 어휘 경시에 참여하였다. 지금은 이런 서술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작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많이 틀릴 거예요. 대부분 관리 안 되는 데는 이거 읽었음 하고 끝내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 학생기록부가 잘 된,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이 이렇게 적히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 2018학년도에 입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전부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입시에 대해서 한번 쭉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어머님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이제 특사모 이제 여기서 저희 이제 강의를 직접 촬영을 이제 와주신 특목고 발사람 모여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